자, 영업, 우리가 영업 종류가 앞쪽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영에서, 시행령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영업이 있고요. 허가관청이 어디냐? 자, 허가관청. 자, 지금 보시면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될 영업이 식품조사처리업입니다. 자, 식품조사처리업, 식약처장 허가입니다. 그 다음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턱턱시군 구청장 허가입니다. 자, 허가입니다. 그 다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주요한 사항 변경받아야 되는 것은 역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해당되고요. 자, 어디? 영업소 소재지에서 허가를 받아라. 영업소 소재지에서. 그 다음, 이제 신고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신고해서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이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느냐? 턱턱시군 구청장입니다. 식약처장에게 뭐 신고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신고를 해야 될 업종이 법제 21조 2호의 적석 판매, 제조, 가공, 그 다음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여기에 단서조항에 앞쪽에 법에서도 우리가 봤을 거예요.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서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다음 휴게 음식점 영업, 같은 호의 일반 음식점 영업, 그 다음 위탁급식 영업, 그 다음 제과점 영업, 이거 다 영업 신고를 해야 될 업종입니다. 영업 신고. 자, 그 다음 등록을 해야 된 업종입니다. 누구에게? 턱턱시군 구청장에게 등록입니다. 자, 등록은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공유 주방 운영업.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허가받아야 될 사항과 신고를 해야 될 사항, 그 다음 등록을 해야 될 영업. 자, 이 종류 구분이 다 됐습니다. 이거 뭐 이해를 하고 자시고 이거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좀 뭐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이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등록사항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 자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을 승계할 때, 자 승계할 때에 결국에는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 그 사실을 식약처장이나 또는 턱턱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40조 건강진단입니다.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규칙 제49조에 자, 1.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괄호 열고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 이거 단서조항입니다. 자, 단서조항 항상 보시면 단서조항이라든지 허가 어떤 권한을 누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치 이런 건 좀 여기에도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한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그 다음 또 단서가 있습니다. 자, 완전한 식품, 완전 포장된 식품입니다.
또는 식품 첨가물을 단순히 운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 2.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언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냐? 영업 시작 전, 당연히 전, 영업 종사하기 전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제2.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종류 규칙 제50조입니다. 자, 질병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3조 1항. 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B형 간염은 해당되지 않죠. A형 간염. 그 다음 결핵, 단서조항. 비감염성 경우는 제외한다. 그 결핵도 감염형이 있고 비감염형 결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감염형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다음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다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된다. 다음 영업자는 3.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 종사시켰을 때는 어떤 벌칙이 나올까? 벌칙 조항에서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입니다. 자, 항목 봅시다. 여기에 앞쪽에 대상은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건강진단 항목도 봤습니다. 봤고요. 횟수. 자, 1년에 1회.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1회는 받아라. 근데 문제는 여기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식품위생법에. 그러면은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다른 학교급식법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다음 제41조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적계급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위생교육 대상자는 시행령 37조에 식품 제조 가공업자, 즉석 판매 식품 제조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식품 운반업자, 식품 소분 판매업자, 괄호 열고 단서조항, 식용 얼음 판매업자 및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는 제외. 식품 보존업자, 용기 포장류 제조업자, 그 다음 식품 접객업자, 식품 접객업 다 포함입니다. 공유 주방 운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교육은 그럼 이제 이런 영업을 하려는 자, 아직 영업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리 받아야 된다. 영업 시작 전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있어서 미리 위생교육을,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약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3.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장이 영업장이 여러 곳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 사장님은 종업원 중에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해서 영업자가 받아야 될 교육을 대신받게 할 수 있다. 대신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자, 단서조항입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 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교육, 조리사든지 영양사든지 뭐 이렇게 교육이 연차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조항입니다. 그 다음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가 식품 적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 기본적으로 식품위생교육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5.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41조 2. 자, 위생관리 책임자 어디냐 하면은 공유주방 운영업, 공유주방에서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 이때 또 단서조항은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 책임자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따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본인이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항 위생관리 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호 직무를 수행하라. 자, 1. 공유주방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유지. 식중독. 3. 식품 사고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사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자, 이런 직무를 수행해라. 그 다음 방금 여기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신고는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못하면은 일반적으로 3일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여긴다. 뭐 이런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6항에 식약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 수리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 책임자는 그 기록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 시간, 교육 시간, 실시 기간 등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되었고 이제 교육 시간이 문제입니다. 자, 교육 시간 한번 봅시다.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 식품 제조 가공업 등 관련 영업자 3시간. 3시간. 괄호 열고 단수조항은 식용 얼음 판매업자와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다음 주점 영업 유흥종사자 2시간.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 3시간. 3시간. 그 다음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식품 제조, 가공 등등 공유주방 운영업까지 영업을 하려는 자, 이제 영업하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 시간입니다. 8시간입니다. 8시간. 그 다음에 식품 운반업, 소분 판매,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영업 전에 4시간. 다음 식품 적객업, 휴게 음식점 영업 다 포함해서요.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까지 6시간. 6시간. 그 다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도 6시간. 6시간. 지금 보시면 6시간, 8시간 있고 8시간 있고 6시간 있고 4시간 있고 3시간 있고 2시간 있고 정말로 혼란스럽죠. 본인이 좀 정리하십시오. 이 문제가 수치가 나와 있는 문제가 자주 보입니다. 교수님 앞장에 예.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시간 이거는 예. 3시간, 2시간이었잖아요. 영업을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앞에 예,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시간 예. 이게 식품 제조 가공 요거는 3시간이고 예. 윤주점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뒤에 거는 모르시죠? 영업을 하기 전에 예, 이거는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 시작 전에 예. 교육받아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계속 영업하고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육 시간. 예. 그러니까 영업하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 시간 다르고 영업하고 있는 매년 1년에 한 번 받아야 될 교육 시간 다르고.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여기서 계속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잖아.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1항,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 영업하기 전에 뭔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영업을 만약에 하려고 그럴 때 영업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입니다. 자, 신규 위생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기존 받았는 교육을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밑에 마찬가지. 46조. 식품 이물 발견 보고입니다. 자, 이물 계속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제1항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 제품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우려가
없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자, 이걸 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하. 자,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받았습니다.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2항에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한국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등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식품 적객업소에 조리한 식품의 통신 판매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받으면은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 처음 앞쪽에 받는 것은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제3자잖아. 그죠? 통보하여야 한다. 그냥 통보하는 것이 좀 쉬워요? 보고하는 게 쉬워요? 통보가 쉽잖아. 제3자의 입장에서 통보하는 거예요.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좀 억압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지금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만약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면은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식약처장의 어디 부하도 아니잖아. 그렇죠? 저 부하입니까? 그러니까 통보하지. 보고하라 이러면은 식약처장 밑에 사람 부리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제4항 식약처장은 이물 발견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면 규칙에서 이물 보고 대상입니다. 자, 이물 보고 대상 여기에 축약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규칙 한번 열어서 보세요. 많습니다. 이물 대상. 자, 그 중에 좀 축약했는 거 한번 봅시다. 1.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 그래, 영업자가 누구에게? 식약청장에게, 지방식약청장입니다. 식약처장은 본부처고, 이건 지방은 각 지방 대구라든 부산이라든 이렇게 식약청이 있습니다. 자,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 직접적인 위해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물질. 자, 그 다음 신고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나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물 보고서의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식약청장이네. 미스프린트 됐네. 처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위생 등급. 자, 법제 47조.
자, 위생 등급. 식약처장 또는 턱턱시군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 공유주방업도 포함한다. 그 다음 식품 적객업소에서도 공유주방에서 조리 판매하는 업소 포함하고, 그 다음 집단급식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수 모범업소 그랬습니다. 혹시 가시다가 어디 식당 앞에 붙어져 있는 팻말에 우수업소 하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모범업소 그러면서 모범업소. 예, 바로 식당 종류는 이 모범업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우수업소는 식당 아니고 식품 제조 뭐 이런 규모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우수 모범업소 지금 같이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데 일단 지정은 그렇다. 보시고, 자, 제2항 식약처장 괄호 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거는 무슨 누굴 얘기하냐 하면은 지방식약청장을 의미합니다. 지방식약청장. 자, 식약처장이나 지방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자,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출입해서 출입, 검사, 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업소에 위생 뭐 이런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를 출입, 검사, 뭐 샘플 필요하다면 수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수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우수 모범 업소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기에 뭐 어떤 위생설비 시설을 개선을 위한 융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음식 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도 해주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 식약처장 턱턱시군구청장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라. 자,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우수 모범업소 누가 지정해 주느냐? 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우수업소 지정은 식약처장 또는 턱턱시군구청장 됐습니까? 식약처장이 우수업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턱턱시군구청장 포함. 그 다음 모범업소는 보세요. 모범업소는 식약처장이 들어가 있지 않죠. 식약청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식약청과는 상관없는 업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끔 이렇게 문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 우수업소와 일반 업소로 구분됐다 이 말입니다. 모범업소와 일반 업소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우수업소, 일반 업소 구분은 어떤 업체에 해주냐?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의 우수업소 아닌 일반 업소. 그 다음
집단급식소나 일반 음식점 영업은 모범업소 또는 일반업소입니다. 자,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기준은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집단급식소 경우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된다. 조건. 최근 3년 이내 식중독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그 밖에 일반 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 이렇게 기본 조건 갖춰야 됩니다. 자, 잠시 브레이크 타임 후에 진행합시다.